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2살 터울의 아들 형제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며칠 전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4년 전 시부와 시누들, 그리고 남편에게 쫓겨난 시모를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시댁 식구들이 시모를 내쫓다 못해 왜 신고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 이유는 시댁 식구들 손에 쫓겨난 시모가 4년 동안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과 저주를 퍼부어서랍니다. 시모는 4년 내내 저에게 찢어 죽여버리겠다느니,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느니, 사지마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다느니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제가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시댁 식구들에게 쫓겨난 시모가 안타까워서 눈 감아줬었는데, 얼마 전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났으면서도 아직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제 탓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모는 저도 자기처럼 쫓겨나던가 제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모가 하도 우기니까 정말 시모가 억울하게 쫓겨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시모가 정말 억울해해도 맞는 건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흔하고 아주 평범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없었지만 부모님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률이 100%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대학을 간호학과로 선택해 진학하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 중 한 곳에 지원해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병원 3교대 1 자체가 힘들기로 유명한데 신입 때는 그 힘듦이 배가 된다고 해서 단단히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신입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번에 레지던트 1년차 된 민도균이라고 합니다. 아마 1년 내내 제가 간호사 선생님들께 부탁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입이라 모르는 게 많지만 정신 차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신입 간호사일 때 남편은 레지던트 1년 차였습니다. 둘 다 가장 정신없고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나게 됐죠. 레지던트 1년 차 때는 모르는 게 많아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선배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 남편의 모습이 딱 저 같아서 제가 남편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나은 선생님, 오늘 마치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갈래요? 병원 앞에 맛있는 햄버거집 생겼다고 해서 가볼까 하는데 제가 밖에서는 혼자 밥을 잘 못 먹어서요. 선생님 퇴근 시간 맞으면 같이 가요. 제가 사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병원 안에서 친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던가 따로 만남을 가진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랑 둘만 있을 때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이 사람의 속내가 궁금해졌습니다. 같이 가는 건 좋은데 갔다가 병원 사람들이랑 마주치면 어떡해요? 괜히 소문 이상하게 나면 선생님만 난감해지시잖아요. 에이,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밥 먹는 건데 뭐가 어때서요? 제가 1년 동안 선생님한테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아서 식사 대접하는 거라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사심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직장 동료로서 고마운 마음에 저에게 밥을 먹자고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편하게 병원 밖에서 처음으로 남편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남자친구 있어요? 보니까 우리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가 없던데 남자친구 없으세요? 네, 저는 남자친구 없어요. 국시 준비할 때는 국시 때문에 못 만났고
지금은 신입이라 만날 정신도 여유도 없어서요. 선생님은 여자친구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그 인턴 시작하자마자 여자친구한테 차였거든요. 그 여자친구는 바빠서 연락 잘 못하고 자주 못 만나는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여자친구 만나면 같은 업종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하는 일을 이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이 자기와 같은 의사 일을 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런 의미로 꺼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은 선생님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내연애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뭐 간호사나 의사나 바빠서 애인 얼굴 보기 힘든데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고 좋잖아요. 그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내 연애를 하게 된다면 굳이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밀 연애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 출근이냐, 밥은 먹었냐, 쉬는 날 뭐하냐,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더니 어느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저와 데이트 같은 식사 약속을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남을 자주 가지던 저희는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병원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말이죠. 나은 선생님, 그거 들었어? 민도균 선생님 집안이 의사 집안이래. 그 민도균 선생님 가족 중에 의사가 아닌 가족이 없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의사 선생님 중에 의사 집안 자제분들 흔하지 않아요? 친가 외가 싹 다 의사에 아버지는 큰 종합병원 원장인 것 같던데. 그 정도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집안이지. 민도균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유독 귀티가 난다고 했는데 다이아 수저라 그랬던 거네. 민도균 선생님은 좋겠다. 전공의만 따내면 평생 자기 아버지 병원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아버지 병원 물려받으면 되니까.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도 다 옛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당연히 어느 정도 넉넉한 집안의 자제라고 생각을 했었죠. 물론 대대로 내려온 의사 집안에 종합병원을 가진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에 관한 소문을 알려준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소문을 듣고부터 마음이 불편했던 제가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오빠, 병원에 오빠에 대한 소문이 돌던데 오빠도 알고 있어? 무슨 소문? 나에 대한 소문이 날만한 게 뭐가 있지? 나 일부러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엄청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데. 오빠 대단한 의사 집안 아들이라고. 오빠 아버지가 종합병원 병원장님이라고 소문이 났던데 사실이야? 단도직입적인 저의 물음에 남편은 머리를 끄적이며 대답하기를 망설였습니다. 나은아, 근데 그게 너한테 중요해? 그 소문이 우리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난 오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 부모님 두 분 다 의사라고 해도 나한텐 부담스러운데 친가 외가가 의사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엄청 부담스럽지. 남편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고려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집안의 간호사인 저는 의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은아, 그 소문이 사실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소문처럼 막 대단한 집안은 아니야. 가족들 직업이 다 의사인 것 뿐이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아. 의사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이랑 똑같겠지. 근데 가족들이 다 의사면 며느리도 당연히 의사 며느리 맞이하고 싶으실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랑 우리 가족들은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해. 내 말 진짜야, 나은아. 이 말은 믿어도 돼. 그때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주지 않고 붙잡지 않아줬다면
저는 분명 남편과의 이별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노력 덕분에 저희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저에게 안심을 시켜줘도 의사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 너무 떨리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나은씨,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죠? 도균이한테 나은씨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나은씨가 좋아하는 걸로 식사 준비해 놨으니까 일단 식사 먼저 합시다.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시부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부 덕분에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는데 제가 긴장을 완전히 놓지 못한 이유는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가만히 있게 너무 죄송해서요. 시키실 거 있으시면 시켜주세요. 내 주방에 남이 들어오는 거 딱 7색이니까 내 주방에서 나가세요. 어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주방에 함부로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저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들어온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를 환영해주는 시부와 달리 시모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 시부와 달리 시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입도 뻥끗하지 않았죠. 남편도 그게 신경 쓰였는지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은이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엄마가 저보고 빨리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했었잖아요. 며느리 들어오면 같이 놀러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싶으시다면서요. 당사자한테 궁금한 건 없고 나 솔직하게 한마디만 해도 되니? 여보, 그래도 돼요? 시모의 말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시모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감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 사람 너한테 안 맞는 여자라고 생각해. 표현이 적나라해서 미안하지만 네 수준에 안 맞는 여자야. 왜 너는 네 주제에 안 맞게 수준 떨어지는 간호사 일을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니? 엄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수준 떨어지는 간호사 일이라뇨. 지금 당장 나은이한테 말 심하게 한 거 사과해 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니? 엄마 말이 틀렸어? 의사랑 간호사랑 수준이 맞니? 아무리 한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각자 하는 일이 엄연히 다른데 엄마 말이 틀렸냐고? 시모의 막말에 시부도 화가 났는지 저에게 다정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화가 나신 모습으로 시모를 호통치셨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병원에서 일해봤어? 간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했냐고? 의사로 일하는 나는 간호사 선생님들 존경해. 병원 일은 간호사 선생님들 없이 절대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의사도 간호사 선생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봐도 당신이 말 실수한 것 같으니까 당장 사과해. 남편의 말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더니 시부의 한마디에 시모는 이를 꽉 깨물고 저에게 진심 없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말이 심했나 보구나.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도균이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잘 몰라서 했던 말이니 네가 이해해 주렴. 시모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시부와 남편의 3명의 누나들은 저를 환영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과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며느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인 시모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저의 결혼 준비 과정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는 너네들 따로 신혼집 구해서 나가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둘 다 하는 일이 밤낮이 없어서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희 여기 들어와서 지내라. 엄마, 아버지가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하나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랑 합가는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도균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솔직히 말해서 나은이 제 3교대 하는 일 하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어떻게 널 내조해 주겠니? 내조를 떠나서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어? 너 힘들게 일하고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엉망진창이면 어떨 것 같아? 엄마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다 너희 둘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는 시모가 저를 시집살이 시키려고 합가를 하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묘하게 시모의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너희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고 너희 배려해서 제안하는 거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살아. 너 전공 있다고 아버지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가하든지 하면 되잖아. 그때 되면 나은이도 일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엄마 말 들어.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저희는 시모 말대로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말을 바꾸셨습니다. 물론 남편 앞에서는 아닌 척 하시고 제 앞에서만 말을 얍삽하게 바꾸셨습니다. 너는 일하고 나는 집에서 살림한다고 집안 살림 나한테 다 맡길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또 살림하는 게 힘들다고 도균이한테 일 그만둔다고 하지도 말고 밖에서도 안에서도 도균이한테 도움이 되는 아내로 살아. 알겠어? 같이 살면 자기가 살림을 다 해주겠다는 시모가 말을 바꾸는 게 어이가 없기는 했지만 시모가 집안일에 손대지 말라고 저를 뜯어 말리셔도 저는 어느 정도 집안일을 도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모가 말을 바꿨다고 해서 굳이 남편에게 따로 이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시부랑 시누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잘해줘서 시모가 저를 미워해도 크게 속상하지 않았는데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이유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런 날들이 잦아지자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너희 애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나는 너희 당장이라도 애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노력은 하고 있니? 엄마, 저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기 이야기예요. 그건 저희가 준비되면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마. 나은이 너, 우리 도균이 누나만 셋에 독자인 거 알지? 네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으니 일단 빨리 낳아보라고 하는 거다. 첫째가 딸이면 둘째로 시도해보고 둘째가 딸이면 셋째도 시도해봐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첫째 낳도록 해라. 엄마, 나은이가 임신하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 낳을 때까지 임신이랑 출산을 반복해요? 저는 제가 독자라는 이유로 나은이 혹사시킬 생각 없어요. 그러다 우리 집안 씨가 마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귀한 집안인데 아깝게 씨를 말려 말리길. 남편이 화를 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멈추지 않는 시모를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드셨는지 시부가 남편보다 더 화를 내시며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만하지 못해? 웬만하면 며느리 앞에서 당신 안 혼내려고 하는데 혼을 안 낼 수가 없네. 도균이 말대로 나은이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슨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 무슨 고귀한 집안이라고 아들 낳아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딸만 낳아도 충분히 집안 유지할 수 있어. 여보, 딸이랑 아들이랑 같나요? 딸은 출가 외인 사람이잖아요. 시집 가면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집 사람이 된다고요. 당신 도균이 누나들만 봐도 알잖아요. 셋 다 시집 가고 난 이후로 평소엔 친정집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도움 받을 때만 찾아오고 얼마나 괘씸해요. 시부가 화를 내도 시모에게는 먹혀들지 않자 시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은아, 네 시모 하는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너희들 준비될 때 아이 낳도록 해라.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나는 뭐든 좋으니 아들, 딸 가리지 말고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돼. 너희가 평생 안 낳고 둘이 산다고 해도 나는 찬성이다. 여보, 쓸데없는 말씀 마세요. 우리 도균이 꼭 애 낳아서 당신 병원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당신 설마 병원 사위들한테 주고 싶은 건 아니죠? 시모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해서 신우들과 남편을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는 어찌나 신우들과 사위를 배척하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모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시모의 욕심 때문에 하늘이 노하는 건 아닐까 싶은 걱정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항상 제 편을 드는 시부와 남편 때문에 시모가 저를 마음대로 부려먹지 못하게 됐지만 시모는 그러면 그럴수록 저를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너, 내가 점심으로 국수 만들어 놓으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퍼즐러 차고 있니? 너 지금 시어머니 말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2시간만 자고 일어난다는 게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계속 잤나 봐요. 지금이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배고프니까 당장 만들어 와. 그리고 집에 해야 할 일 쌓였으니까 다시 잘 생각하지 말고 쌓인 집안일부터 해치우고 출근해라. 시모는 3교대 일을 하는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몇 시간을 일을 하든 그리고 새벽 근무를 했든 말든 상관없이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저에게 잠을 자지 말고 살림을 하라며 강제 노동을 시키셨습니다. 남편과 시부가 집에 있을 땐 안 그러면서 꼭 저랑 단둘이 집에 있을 때만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님, 저 요 며칠 동안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잠 좀 자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괜한 엄살 부리지 마. 너희 병원에 3교대 일하는 여자 간호사 중에 결혼한 여자 간호사 없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집안 살림까지 다 한다니? 그 사람들도 퇴근하면 집안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잔대? 어머님, 그 사람들도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면 아침부터 낮까지는 죽은 듯이 잔다고요. 저 이번 주에 집에서 잔 시간 다 합치면 고작 8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잔 거라고요.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잠을 재우지 않고 집안일을 시키는 걸 어떻게든 버텨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몇 달이나 지속되니 사람이 미치겠더군요. 덥고 춥고 배고픈 것보다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괴로운 고통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참와도 참어. 집안일은 시어머니 내가 아니라 며느리 네가 할 일이야. 나는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의사라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간호사 일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시모 때문에 정말 간호사라는 일을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을 간호사가 되어 처음 했습니다. 그 지옥 같다는 신입 때도 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일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임신이 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3교대 일이라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상근직이면 막달까지 일을 했을 텐데 임신 중에 3교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당장 너보고 일 그만두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일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푹 쉬거라. 간호사로 취직을 한 이후로 저는 첫 병원에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3교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 행복하기도 했지만 일을 그만두고 저를 미워하는 시모와 단둘이 집에 있을 생각을 하니 괴로웠습니다. 시모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절대 저를 봐줄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저 이제 일 그만뒀으니까 앞으로 집안일은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한 네가 집안일을 다 하겠다고? 너 정말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일하느라 힘들어서 어머님 마음에 들 정도로 집안일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요. 임신한 네가 집안일을 맡아서 하면 네 시아버지랑 도균이가 나한테 참 잘한다고 하겠다. 그치? 너 가만 보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욕먹는지 알고 그러는 것 같다. 너 나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바보로 보는 거니? 내가 이 집 사람들처럼 의사 시어머니였어도 네가 그랬을 거야? 시모가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면서 괴롭히기 전에 제가 먼저 선수쳐서 집안일을 해야겠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말했던 건데 그 말이 어떻게 시모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화가 난 시모는 한동안 저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었는데 시부도 남편도 없는 어느 날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당장 짐 싸서 너희 친정집으로 들어가라. 너랑 한 집에 있으려니까 숨이 막히고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다. 지금 가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일단 저녁에 오빠 퇴근하고 오면 이야기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빠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아버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야죠. 도균이랑 네 시아버지는 당연히 너 보고 여기서 지내라고 하지 가라고 하겠니? 네 시아버지가 자꾸 임신한 너 잘 챙겨주라면서 먹고 싶은 거 만들어주고 집안일 시키지 말라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다. 내 팔자가 사나워도 좀 사나워야지. 내가 왜 임신한 며느리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 네가 내 딸이라도 되니? 너 때문에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라. 시모가 없는 친정에서 지내면 저야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 집은 시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모에게 쫓겨나 친정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이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버티려고 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 방에 있는 물건을 저에게 집어 던지시기 시작했습니다. 나 미치기 전에 당장 짐 싸서 나가. 며느리 죽고 못 사는 시아버지여도 네 발로 네가 직접 친정집 갔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니? 도균이랑 네 시아버지한테는 네가 친정집 가고 싶어서 직접 나간 거라고 하고 나가라고 제발. 나는 너 꼴도 보기 싫어. 버티고 있다가는 시모에게 해코지라도 당할 것 같아 일단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시모는 저에게 제 발로 친정에 간 거라고 시부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엄마가 던진 물건에 맞은 건 아니지? 엄마랑 둘이 집에 두기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엄마가 결국 사고를 치시네. 당장 가서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려야겠어. 아버님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어때? 아버님, 나 없으면 어머님 엄청 혼내실 것 같은데 괜히 나 때문에 두 분 사이에 문제 생길까봐 무서워. 문제 생기든 말든 아버지도 알아야 돼. 당신은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 잠시 집에 좀 다녀올게. 집에 다녀오겠다는 남편은 양손 가득 짐을 싸들고 저희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남편이 짐을 싸들고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설마 오빠 짐도 다 싸들고 나온 거야? 오빠까지 집을 나오면 어떡해.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다 망친 거잖아. 왜 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지. 너 없는 그 집에서 나 혼자 지내기도 싫고 그렇다고 다시 너를 그 집에 데리고 가서 엄마랑 단둘이 있게 하기도 싫어서 나도 짐 싸고 나왔어. 아버지도 너 출산할 때까지 여기서 편하게 지내라시더라. 엄마랑 있으면 너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걱정하셨어. 임신 초기에 시모에게 쫓겨나 친정집으로 들어온 저는 아들을 출산하고 난 후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시모가 원했던 아들을 낳고 들어가서 그런지 시모는 예전만큼 저에게 못되게 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잘해주지도 않으셨고 거의 말을 걸지 않으셨죠. 차라리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시모나 저나 입을 열면 어떻게든 부딪히기만 했으니까요. 어머님, 저 3달 뒤부터 상근직으로 일 복귀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럼 하음이는 어쩌고? 하음이 어린이집 맡긴다고 해도 저녁에 잠깐 애 봐줘야 하는 사람 필요한데 너희 설마 나한테 하음이 맡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으시면 하음이 어린이집 다녀오고 나서 저 퇴근할 때까지만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구하기는 조금 힘들어서요. 싫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니? 솔직히 나는 애 하나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키우지도 못하니까 네 친정 엄마한테 맡기든지 해라. 손자를 낳아오라고 난리였던 시모였지만 자기 손자를 그렇게 예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라는 존재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죠. 애를 넷이나 낳아서 키웠는데 아이를 돌보는 손길이 어색한 시모를 보면서 부잣집 마나님이라 사람을 시켜서 신우들과 남편을 키운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하음이는 저희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하음이 봐달라고 했던 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 너는 처음부터 네 친정엄마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안 그러냐? 너는 너희 친정엄마는 고생시키기 싫고 시어머니는 고생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먼저 부탁한 거니? 그나저나 사돈이 하음이 봐주는 대가로 얼마나 달라고 했어? 오빠가 따로 챙겨주기로 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오빠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친정엄마가 일을 하고 계셔서 엄마도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병원에 복귀하는 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병원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에게 엄마가 돼도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일을 하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엄마, 하음이 감기 걸린 게 심해져서 오늘 새벽에 응급실 다녀오고 이제 막 집에 왔어. 나 오늘은 하음이랑 있으려고 병원에 전화해서 일 뺐으니까 엄마도 오늘 하루 쉬어. 걱정하실까봐 전화했어. 아들을 친정 엄마에게 맡기긴 했지만 아들이 많이 아픈 날에는 저는 연차를 써서라도 아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감기 때문에 열이 심하게 올라 새벽에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여서 제가 일하는 병원의 사정을 말하고 집에서 아들과 함께 쉴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잠 한숨도 못 자고 아픈 아들 옆에 붙어 있다가 오후에 아들과 잠깐 잠들었는데 거실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만나셔서 술 한잔 하신 거예요? 오늘 태풍 와서 날씨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그 하음이 방금 잠들어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목소리 조금만 작게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태풍이 몰아치던 날 굳이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던 시모는 낮술을 한 건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귀가했습니다. 손주가 아파 새벽에 응급실에 다녀온 걸 알면서도 시모는 굳이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했니? 그래, 일단은 조용해주마. 그나저나 우리 하음이 열은 좀 떨어졌어? 새벽에 응급실 다녀온 거면 몸이 좀 괜찮아져서 돌아온 거지? 열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라서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가 문제다 문제야. 우리 하음이 저렇게 아픈 거 엄마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저러다 우리 하음이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 하음이가 죽긴 왜 죽어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하음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시모랑 계속 대화하면 더 시끄러워지기만 하겠다 싶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는구나. 네가 도균이랑 우리 하음이 잡아먹다 못해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어. 어머님, 멀쩡히 잘 살고 있는 하음이 아빠랑 하음이 두고 무슨 소리세요? 술 많이 드신 것 같으신데 들어가셔서 주무세요. 아버님 오시기 전에 술 깨셔야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누가 보면 네가 안방마님인 줄 알겠다. 나는 아들 낳아서 이 집구석에 겨우 들어왔는데 나만큼이나 가진 거 하나 없는 네가 반대 하나 없이 이 집안에 쉽게 시집 온 거 보면 나는 아직도 배알이 꼴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취중진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술에 취한 시모는 마음에 담아뒀던 말들을 저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그런 질투를 느끼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시모의 친정집도 당연히 시부집만큼이나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어쩜 그렇게 당당한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이 집의 안방마님은 나야! 그 자리를 너한테 뺏길 수 없어! 당장 꺼져!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금 제가 하은이를 두고 어딜 나가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시몬은 또 저에게 온갖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물건들이 아니라 맞으면 즉사할지도 모르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저는 집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안의 아들은 아파서 누워있지, 밖은 태풍이 몰아치지, 결국 오도 가도 못하던 저는 일단 남편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일하다 말고 달려온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남편과 저는 굳게 닫혀있는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하음이 우는 소리 들린다. 당신은 하음이 방으로 가봐. 내가 엄마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들은 방에서 경기를 일으키며 울고 있었고 시몬은 술 때문인지 안방에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하음이 지금 열 40도야. 어머님은 나중에 깨우고 일단 응급실부터 가자. 이러다 우리 하음이 죽겠어. 열이 40도까지 오른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을 가는 내내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모에게 맞아 죽더라도 아들 옆에 있어야 했는데 당연히 시모가 제 아들을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달려간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들에게 정말 큰일이 났을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시부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새벽에 하음이 응급실 갔다가 괜찮아져서 아침에 돌아온 거 아니었냐? 하음이 애미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길래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한 거야? 간호사인데 그 정도 판단도 못해? 아버지,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낮술로 와인 먹고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하은이 엄마를 강제로 쫓아냈대요. 하음이 엄마가 저 데리고 와서 같이 집에 갔더니 엄마는 술에 뻗어 자고 있고 하음이 혼자 발버둥 치면서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집에 가보세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던진 물건들로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자초지종을 들은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다 살아난 저희 아들은 응급처치만으로는 부족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아들 퇴원하는 날 집으로 돌아갔더니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3명의 신우들이 거실에 시부모님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시모가 시부와 신우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모는 남편과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남편에게 달려왔습니다. 독이나, 너는 엄마 안 쫓아낼 거지? 너희 아버지랑 너희 누나들이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도윤이 네가 좀 말려봐라. 나 네 엄마잖아. 시모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시부와 신우들이 시모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잣집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매정한 건가 싶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시모를 보고 아무 말도 없는 남편도 시부와 신우들이 똑같이 행동해서 저에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은 애들 앞에서 주한 모습 그만 보이고 당장 나가. 당신이 도균이 친모라 내가 그동안 많이 눈 감아줬다는 거 당신도 잘 알지. 당신 때문에 내 딸들이랑 연 끊고 산 세월도 벌써 10년이야. 나는 이제 당신 봐줄 인내심이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만하고 당장 나가.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시모가 시부와 신우들 그리고 남편에게서 쫓겨나고 나서야 저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엄마 젊으셨을 때 만나서 연애하셨는데 엄마가 의사도 아닐 뿐더러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 우리 친할아버지 할머니 반대로 헤어지셨대. 그 후로 아버지가 같은 의사인 누나들 친어머니랑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결혼 중에 엄마를 잠깐 만나셨나봐. 그러다 내가 생긴 거고 엄마는 나를 낳고 나를 아버지한테 맡기고 도망을 가신 거야. 그리고 누나들 친어머니가 나를 걷어서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 사실 내 마음속 진짜 엄마는 나를 키워준 어머니셔.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모가 왜 자격지심을 느끼고 저를 질투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친모가 들어온 거지. 아버지가 첫사랑에 대한 미련과 그동안 친모랑 살아보지 못한 내가 안쓰러워서 엄마를 집으로 들이신 거야. 근데 엄마는 아버지랑 살만한 그릇이 안 되는 분이셨어. 그래서 당신 누나들이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안 왔었던 거야? 나는 어머님이 남아선호 사상이 심해서 자기 딸들까지 배척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네? 아버지도 나도 엄마가 누나들을 집에서 쫓아낸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냥 그런 엄마가 불쌍했거든. 근데 더 이상 엄마의 행패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기로 아버지랑 내가 큰 결정을 내린 거야. 당신한테 그동안 말 안 하고 숨겨서 미안해. 사실 엄마는 내 인생의 오점 같은 존재였거든.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 시부와 남편이 애써 모른 척했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터지게 되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시모를 내쫓은 시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도균이 너만 괜찮다고 하면 이 아비는 너희 엄마랑 갈라서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의견 묻지도 않고 너희 친모를 데리고 들어온 건 늦었지만 정말 미안했다. 데리고 올 때도 내 마음대로 데리고 왔는데 갈라설 때도 내 마음대로 갈라설 수가 없어서 네 의견을 물으려고 한다.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친엄마가 그립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친엄마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붙이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엄마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엄마랑 갈라서세요. 저 더 이상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어떻게든 친모를 감싸 안아보려고 했지만 아내인 저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시모를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동의하에 시부는 시모와 이혼을 했습니다. 시부와 시모가 이혼을 하고 난 후 남편과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다는 것과 거의 연을 끊고 살던 신우들이 다시 시부와 남편과 왕래를 하며 잘 지낸다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난 시모가 저와 저희 시댁 식구들을 놓지 못하고 4년 내내 괴롭히고 있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공의가 된 남편은 시부 병원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일을 하고 있고 저도 둘째 아들까지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를 괴롭히는 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천륜을 억지로 끊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시모가 집에서 쫓겨난 게 억울한 상황이 맞나요? 그리고 시모가 저렇게 미쳐 날뛰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제3자인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시모가 집에서 쫓겨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